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 이상 구정역 근처에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안면거상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실제 박리하는 시간보다 꼬매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뜻밖의 반전 소식의 정보죠. 꼬매는 시간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거상 수술 절개의 선 방향에 따라서도 수술 시간이 결정되거든요. 수술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 가져가려고 의사들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의 주 목적이 되는 대상, 즉 팔자 부위가 심한지, 옆에만 당겨도 되는지, 아니면 팔자까지 해결을 해줘야 하는지, 이중턱이 앞에까지 된 이중턱, 목과 얼굴이 붙어있는 듯한 모습, 즉 이런 모습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목이 지금 붙어있죠.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이 목선의 선이 윤곽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수술하는 타겟 대상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절개할 것인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중턱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턱 밑에 또 절개를 또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늘어나겠죠. 절개는 머리하고 얼굴의 경계선, 머리의 경계선에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경계선에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머리를 꼬매는 시간은 1분이면은 그 스테플러 턱턱턱 박아내는 거예요. 수술 시간이 빠르고 머리의 손상이 좀 덜 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머릿속으로 하지 않고 앞쪽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니까 속실을 꼬매줘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실도 한 땀 한 땀 꼬매줘야 합니다. 근데 그 대신에 흉이 좀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서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이만큼 잘라보고 또 여기서 또 이만큼 잘라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흉이 안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부를 남아도 안 되지만 부족해서 억지로 당기면 벌어지려고 한 힘 때문에 흉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자를 수는 없고 조금씩 자르고 조금씩 자르고 너무 과도하게 잘라서 이제는 과도하게 자르면 끝이에요. 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 꼬매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기 부위, 그래서 이 부위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는 이유가 뭐죠? 눈과 고렛날 사이가 멀어지지 않아서 좀 젊어 보이죠. 그 효과. 두 번째는 여기까지 와야지 앞에 이 부위를 보고, 즉 신경을 피해서 또 입을 웃을 때 쓰는 혀부 배근육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밑에 바로 신경이 지나가고 그 근육을 찾아야만이 신경을 다치지 않아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을 때 올라가는 것에 변형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봐야 해요. 보려면 저 뒤에서 하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이게 굴곡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라. 그래서 이 앞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즉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근육을 다치지 않게 하고 웃을 때 이게 왜곡되지 않게 삐뚤어지겠죠. 한쪽에 안 웃어지고 반대쪽이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칠 수 없이 앞에서 하는 수술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아서 귀 쪽, 앞쪽에, 귀 앞에는 대부분 여기는 봉합할 때 수술 시간은 되게 빠릅니다. 문제는 여기 귀 뒤에요. 귀 뒤로 돌아서 이렇게 수술하는데 귀 앞쪽에 이 부위가 약간 한물이 있고 한물이 없고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물이 경계선이 이렇게 뚜렷하다면 또 여기도 조심조심 재단을 해줘야 하고 또 굴곡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잘게 썰어요. 그러면 그것도 한 10분 이상 걸려요. 일직선하면 흉이 생기니까 기역자를 꺾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술 이 부위는 쉽지만 꺾임 때문에 다시 피부를 짤 때 시간이 꽤 소요를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귀 뒤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앞으로 내려오면 아주 편해요. 우선은 그냥 바로 꼬맬 수가 있어서 진짜 간단한 수술 시간 아주 단축돼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 때문에 귀 앞쪽 바로 경계선 앞쪽에서 수술하게 되는데 환자들은 되게 싫어하죠. 귀가 흉이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귀 뒤쪽으로 해달라고 다들 하는 거고, 이 삼각형 연골 안쪽으로 해야만 흉이 안 보여서 수술 시간이 길더라도 안쪽으로 택해서 절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먼저 1번 봉합하고 2번 이쪽을 먼저 봉합하고 3번 다 끓이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여기를 포감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되게 칼기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칼기가 생기지 않도록 또 조금씩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봉합이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귀 뒤는 저는 이제 속시로 꼬매주거든요. 이유는 드레싱할 때 저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귀를 벌려고 젖혀요. 젖히는 순간 10일째 보통 실을 제거하거든요. 그런데 10일이 지났으면서 젖히는 순간 쫙 벌어져요. 속실이 없을 때. 이게 흔하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술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무슨 다른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 수술을 하다가 집에서 잠을 잘 때 이렇게 귀가 앞으로 젖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잘 벌어져요. 그래서 다시 먼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봉합을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환자도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속실을 꼬매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속실을 왜 안 꼬매느냐? 이건 수술 시간 때문에 그래요. 수술이 만약 빠르다면은 뭔가 모르게 본인이 불편한 점이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는 가능하면 경계 부위는 한 땀 한 땀 해요. 흉이 그 부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귀 뒤쪽에 특히나 흉이 머리를 올렸을 때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위도 한 땀 한 땀 해주고 속실을 해야 하면 이 흉 문제를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지 않는 문제, 굴곡진 디자인 문제,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고자 최선을 좀 다해서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수술은 빨리 끝났어도 봉합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좀 아이러니컬하죠. 다들 수술 끝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꽤 소요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봉합 문제나 그다음 재단 문제에 있어서 제가 신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목, 여기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 안 하세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여기를 해드리거든요. 이유는 수술 시간이 많이 걸려도 여기가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살짝 물을 먹은 텐트처럼 살짝 쳐줘요. 앞턱과 목의 경계 부위를 확실히 밀어넣을 수가 있어서 이중턱 생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면 재발한다 그랬죠. 재발이 너무 심하게 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이중턱이 좀 심하게 있죠. 이렇게 볼록하니 나이 들어 보이고 턱선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끝없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수술 후에 볼게요. 잘게 흉인데 모르겠죠. 어디를 수술을 했는지 달라붙어 있잖아요. 귀 부위가 약 칼귀처럼 이렇게 심한 칼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귓볼을 보시면 이제 칼귀가 없어지고 아주 예쁜 귓볼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흉이 없죠. 이게 잘게 흉인데요. 다 가려지잖아요. 말끔하게.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귀 뒤로 속으로 한 건데 흉이 안 보이죠. 귓볼 안 보이죠. 이 앞쪽으로 했었으면 벌써 흉이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꼬매면 이렇게 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중턱도 앞에 목을 열고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게 되고, 턱선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뚜렷해질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줄어들어 보이겠죠.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 성형외과 전문의 조배정 원장입니다. 고맙습니다.